지금 제가 말해드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를 가운데 두고 전세계 강대국들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의 이상형이고요. 일본인들이 이 나라에서 나온 사진 한 장을 보며 망연자실할 정도입니다. 이 나라의 장관이 독일 방송을 청교육시켜 유럽인들이 모두 숙연해졌고요. 이 나라가 최후 통첩을 해버리자 GDP 세계 3위인 나라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영국조차도 이 나라를 따라하고 싶어하지만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이런 나라가 과연 존재한 적이 있긴 한가 싶지만 이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들의 헤드라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짜뉴스들은 유튜브에 하루가 마다하고 쏟아져 나오며 수십 수백만의 조회수를 빨아들이죠. 대체 누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 중에서는 보는 사람이 없던데 놀라울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베트남에서도 이런 국뽕 채널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베트남을 두려워한다는 유튜브 영상도 꽤 있고 베트남인들도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한국이 두려워한다고 댓글도 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베트남에 관심이 없어요. 내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걸 뭐 신경 쓰겠어요. 작년 여름에 이제 여자친구랑 나트랑 여행 갔을 때 빼고는 베트남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느끼는 건 뭐 이 정도겠죠. 사실 다들 별 관심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노벨상의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벨상 발표에 미국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미국을 보면서 이들의 연구 결과가 세상을 떨게 한다고 숙연합니까? 아, 쟤네 잘 받았네 하고 끝이죠. 일본이 매년 높은 성능의 소재를 기업에 판매하고 또 과학 노벨상을 수상할 때 그들의 장인 정신이 깃든 소재 성능을 보며 한국인들이 피눈물을 흘립니까? 전혀 아니죠. 별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작년에 누가 노벨상을 탔는지 그리고 누가 세계적인 성과를 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가짜뉴스들은 다르죠. 모든 나라가 전 세계 국민이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인의 어를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하죠. 국가기관조차도 그걸 이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습니다. 혐오스럽습니다. 아무리 관심 없음을 눌러도 바퀴벌레 같이 또 추천되는 게 짜증날 정도로요. 유튜브는 구글에서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약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누가 뭐래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죠. 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에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 싫고 또 비판하고 싶은데 제 채널의 정체성을 살리려면 그런 채널들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를 대야겠죠. 5월 14일에 동아사이언스의 한 과학기사를 봤는데 캐나다 연구팀이 유튜브에 나오는 코로나 영상 넷 중 하나는 가짜뉴스라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2020년 4월 세계적인 저널 BMJ 글로벌 헬스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헤이디 리를 비롯한 4명의 오타와대 의학부 연구원들은 코로나19 정보 출처로서의 유튜브, 잘못된 정보의 대유행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퍼진 가짜뉴스들을 과학적으로 비판합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를 키워드로 한 영상 중 조회수가 높은 75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된 코로나 인기 동영상입니다. 2명의 연구진은 총 150개 영상을 확인했으며 그 중에서 슬라이드쇼 같이 질 떨어진 영상들은 걸러서 총 69개 영상을 선정했습니다. 이 영상들의 총 조회수는 2억 5천만 회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을 다음 테이블의 기준에 맞게 점수를 매겨서 객관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예방책이 논의됐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9개의 영상들이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었고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영상들의 조회수는 총 6,200만 회였습니다. 즉 전체 영상의 27% 이상이 완전한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결과는 코로나뿐 아닙니다. 에볼라가 발발했을 당시에도 23에서 26%의 유튜브 영상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2009년 AJPM에 발표된 인도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이 가짜뉴스를 판별한 기준은 기본적인 정보도 없는 것들이니까 우리나라는 국뽕 영상들처럼 기초 정보도 없고 침소봉대하여 과장하고 선동하는 영상들이 많아서 거의 2.5% 영상만이 진실이고 97.65%의 영상들은 가짜뉴스가 아닐까요? 물론 방금 말한 수치들은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지나가며 옆 사람들에게 별 관심을 안 두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한국이 방역을 잘하는 걸 보며 아, 얘네 잘하고 있구나, 이게 끝이에요. 어떤 외국인이 한국을 보며 숙연해하고 반성하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다른 나라를 보면서 숙연해지고 반성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상 만든 분들이 인용한 소스를 찾아가 보세요. 소스가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외신들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나는 불고기가 맛있더라 이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 불고기에 열광하는 현장이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 아니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트럼프의 말을 빌려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가짜뉴스를 사람들의 적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가짜뉴스는 적이다. 왜냐면 가짜뉴스는 없는 출처 조사도 지어내기 때문이다.